남편 장례식이 있던 날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. 여보, 나 혼자서도 애 잘 키울게요. 지금까지 사랑했고 감사했습니다.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몇 분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. 장례식 조용히 다녀왔어요.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돌아가서 죄송해요. 그때 알았어요. 제가 몰랐던 진실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시작됐다는 걸요. 4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데 믿기십니까? 그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. 결혼할 때 제 나이 23. 대학도 마무리 못했고 친정은 늘 가난했고 결혼은 어쩌면 도피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남편은 말이 적었지만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킬게. 나만 믿고 따라와줘.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렸어요. 함께 살자며 데려간 곳은 주방과 거실 방이 함께 있었고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. 지금으로 말하면 원룸이죠. 그래도 좋았어요. 그때는 젊었고 미래가 있다고 믿었고 그 사람은 늘 약속했어요. 나중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자. 당신이 고생한 만큼 다 갚을게. 그 말 하나로 아들 하나 낳고도 다시 일 나갔고 밤에 아들을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.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친정 부모님 생신에 전화 한 통을 못 드려도 남편의 생일엔 미역국은 꼭 끓였고 아들 교육비는 빠듯해도 남편 넥타이는 늘 깨끗하게 다려뒀습니다. 남편은 표현에 인색한 사람이었어요. 사랑해, 고맙다, 미안해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근데 저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며 넘겼습니다. 어릴 적 아버지가 무뚝뚝하셨거든요. 그래서 남자는 원래 다 저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. 소고기를 사면 남편과 아들 몫을 딱 맞춰서 나누고 전 아무렇지도 않게 국물에 밥만 말아 먹었어요. 명절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탕국 만들면서 몸살이 나도 말을 못했습니다. 괜히 명절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요. 주말이면 남편은 약속 있다며 나가고 전 애들 숙제 봐주고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버리고. 근데도 전 진심으로 믿었어요.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. 그 착각 하나에 제 청춘을 다 걸었습니다. 작년 봄이었어요.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. 이후에 알고 보니 급성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.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. 병원 도착 후에 손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.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. 시댁 식구들은 얼굴만 비추고 말도 없이 돌아갔어요.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군요.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. 그 말이 그날 가장 따뜻했어요.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그 사람의 죽음은 제가 살아온 고된 세월의 마지막이 아니라 더 깊고 지독한 고통의 시작이었어요.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중 죽은 남편의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. 여보, 나 혼자서도 아이 잘 키울게요. 그 문자가 스팸이길 바랬습니다. 실수이길 빌었어요. 그런데 또 왔어요. 장례식 조용히 다녀왔어요.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돌아가서 죄송해요.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. 장례식 당일이었지만
눈앞이 캄캄해졌고 눈물이 나오기보단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.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. 숨죽이며 묻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. 혹시 아내분이세요?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.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. 아내분이세요라는 말은 내가 몰랐다는 걸 안다는 뜻이었어요. 50대 초반 차분한 목소리. 그 여자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. 저도 미안했어요. 오빠가 저한텐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. 아이도 잘 챙겨주셨고요. 그 말에 심장이 조여왔어요. 저는 40년을 같이 살아도 따뜻한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. 명품 가방도 사주시고 생일도 잊지 않으셨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. 나는 생일날에도 국물에 밥만 먹고 지나갔는데 그 여자는 여행, 외식, 선물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. 우리 아들은 35입니다.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았어요.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큰 병을 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. 병원비, 재활비, 약값,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만 해도 수십만 원이에요. 그걸 전부 제가 감당했어요. 퇴근하자마자 병원 가고, 야근하다 말고 약 타러 가고, 아이가 아플 땐 회사에 눈치 보며 조퇴하고. 그런데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했어요. 수고했어. 그게 전부였어요. 아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해도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. 같이 고민하거나 눈을 마주치며 안심시켜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 생일은 기억하고 가방도 사주고 용돈도 챙겼다는 얘기를 들으니 속이 다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. 내가 그토록 짜낸 월급으로 집을 꾸리고 아들 약값을 내고 내 몸 돌볼 틈 없이 살아온 게 너무 허망했어요. 나 혼자만 짐을 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. 장례가 끝나고 안방에 혼자 앉았습니다. 사진 속 그 사람은 늘 그 미소로 절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왜 그리 낯설던지요.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. 왜 그랬냐고. 왜 나한테만 그랬냐고.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더라고요. 살아 있었다면 차라리 따지기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회조차 없잖아요.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여자는 죄 지은 마음으로 살 거야 그러더군요. 근데요, 아니에요. 그 여자는 담담했고 오히려 제가 죄 지은 사람 같았어요.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싶었어요. 40년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를 뺀 채 살아왔는데 남은 건 사진 한 장,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.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. 아들에게 말하면 아빠에 대한 기억이 더러워질까봐 겁났고, 지인들에게 말하면 내가 속고만 살아온 바보처럼 보일까봐 그게 더 서러웠어요. 이해하자, 이해해야지 라며 속으로 다짐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죽은 사람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. 요즘은 장을 보러 가도 비싸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먼저 집어요. 예전엔 멍든 거 무른 것만 골라 담았는데 지금은 제일 싱싱한 걸 골라요. 이유? 제 입에 들어갈 거기 때문입니다. 가끔은 가장 비싼 한우 소고기도 삽니다. 예전 같았으면 남편 줄 생각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. 식당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시켜요.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면 이렇게 말해요. 엄마도 사람이다. 엄마도 입 있어. 그리고요, 카페에도 가요.
그 옛날엔 친구 만나도 항상 시간 걱정했는데 요즘은요. 라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보면서 앉아 있어요. 아무 생각 없이요. 이게 제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더라고요. 앞으로 얼마나 살진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남은 시간이 전처럼 흘러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는 드라마의 조연이나 배경처럼 살았지만 이젠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. 혹시 저처럼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? 남편 하나만 믿으며 인생을 걸고 자식을 위해 내 감정, 내 꿈, 내 삶까지 내려놓고 살아오신 분. 그렇다면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.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죽은 사람만 원망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듯이 청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저를 챙기려 해요. 그리고 그 이야기 앞으로도 하나씩 들려드릴 계획입니다. 다음 영상에선 그 여자의 아이와 마주하게 된 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게요. 구독해주시면 저와 이 길을 계속 함께 걸으실 수 있어요.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봅시다.